나와 있잖아요. 신고 의무자가 나와 있어요. 자, 첫째 줄. 거래 당사 직거래할 때는 거래 당사 공동 신고해야 된다. 자, 공동 신고 몇 적었어요? 거래 당사자. 거래 당사자는 공동 신고입니다. 그러니까 매도인하고 매수인 공동 신고가 원칙해야 한다. 근데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면 일방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누가 하라 그랬어요? 국가 등. 자, 국가가 하는 겁니다. 자, 국가 등 동그라미. 국가 등이 신고를 해야 된다. 몇 적으시고 그다음에 양가로 2번. 개공이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는 개공이 신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개업공인중개사 소개로 하면 개업공인중개사 신고해요. 그런데 개공 요즘 공동중개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공동신고하는 게 원칙. 그죠? 거기 안 나와 있지만 일방이 거부하면 다른 개공 일방이 단독으로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신고 기한은 계약일로부터 며칠? 30일. 여기 잔금 지급일이 아니에요. 계약 체결일로부터 며칠? 30일. 그리고 이제 신고 관할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이걸 뭐라 그래요? 신고관청.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을 신고관청.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을 등록관청. 개념 흔들면 안 돼. 신고관청이 뭔지 알아야 되고 부동산 거래 신고는 등록관청이 한 게 아니라 신고관청이 한다는 거. 됐죠? 그다음에 이제 그 신고사항이 되게 많잖아요. 공통신고사항, 뭐 법인이 주택거래했을 때 신고사항, 법인 외의자가 주택거래했을 때 신고사항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뭐 서서히 해야 되는데 일단은 공통신고사항은 일단 한두 가지만 체크해 볼게요. 자, 거기 공통신고사항이 뭐냐? 거래 당사 인적사항 1번 체크하세요. 거래 당사 인적사항 신고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내가 이야기했던 실거래 가격 5번에 나와 있죠. 실거래 가격 신고가 돼야 돼요. 일단 두 가지만 기억해 보세요. 자, 이런 것이 공통신고사항이에요. 거래당 인적사항이랄지 실거래 가격 이런 걸 신고를 해 주셔야 돼요. 이해됐어요? 자, 공통신고란 게 뭐예요? 뭐 개인이든 법인이든 누구나 다 법인이 거래했을 때 개인들이 거래했을 때 공통신고사항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D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그 법인이 주택거래계약을 했을 때 신고사항도 있잖아요. 뭐 지금 이걸 다 암기할 수는 없고 일단 그건 이런 거 있다는 정도만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3번을 좀 먼저 받을게요. 법인 외의자가 실거래가격 6억 이상 주택을 매수하거나 자 6억 밑줄 그시고 주택 동그라미 치세요. 법인 외의자입니다. 아까 법인이 주택거래할 때는 내가 생략을 했어요. 법인 외의자가 실거래가격 얼마 이상 6억 이상 주택을 매수하거나 주택 매수 매조. 그리고 이제 투기 과열지구 조정 대상의 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있어요. 자, 투기 과열지구하고 조정 대상 주택을 여긴 주택만 그래요. 주택만. 주택에다 동그라미 주세요. 6억 이상 주택을 매수 그랬잖아요. 그 투기 과열지구 조정 대상에서 대한 주택을 매수했을 때 그러죠? 투기 과열지구하고 조정 대상 지역은 금액과 관계없이 다 신고를 해야 돼요. 금액과 관계없이 3억이든 2억이든 다 신고하라고. 근데 이제 가로 안에 뭐라 그랬어요? 국가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뭐가 된다? 제한다. 이게 이제 올해 32회 때 시험이 나왔잖아요. 국가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제가 됩니다. 지방공단이라고 나왔을 거예요 아마. 국가 등 속에는 뭐 국가도 있고 자치단체도 있고 뭐 지방공단 뭐 기타 등등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제외된다. 그러면 이제 뭘 신고를 해야 되냐? 그 박스 안에 보세요. 거래 대상 주택 취득에 필요한 자금 조달 계획 및 지급 방식을 신고해야 돼요. 그죠? 주택 취득에 필요한 자금 조달 계획 및 지급 방식. 자금 조달 계획. 그죠? 자금을 어떻게 조달했는가 이런 걸 신고하라고. 그러죠? 왜 이런 규정이 생겼냐면 원래는 공통신고사항밖에 없었거든요. 하다 집값이 올라싸니까 이제 이런 걸 만든 거지. 자금 조달을 어떻게 했냐 이런 거. 자, 그리고 이 경우 투기 과열 지구에 소재하는 주택 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자금 조달 계획을 증명하는 서류, 자금 조달 계획을 증명하는 서류 몇 줄. 이것도 제출을 하게 됐어요. 즉 처음으로 첨부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조정 대상 지역하고 투기 과열 지구는 그죠? 금액과 관계없이 다 신고를 해야 되죠. 그 중에서 투기 과열 지구만 서류를 첨부하도록 돼 있어요. 조정 대상 지역은 서류 첨부를 안 해요. 뭔 소리 알겠어요? 서류 첨부를 하는 것은 투기 과열지구 주택을 매수했을 때만 한다. 이것만 조금만 주의해 주면 돼요. 서류 첨부는 오로지 투기 과열지구 주택을 매수했을 때만. 그리고 이제 2번 거래 대상 주택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 시기. 주택을 매수를 했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입주할 건지 말 건지, 입주 예정 시기, 이런 주택 이용 계획을 신고를 해 줘야 돼요. 이용 계획을. 그러니까 뭐 주택 거주도 안 하면서 막 사들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신고하라는 거지. 이제 이것이 법인 외의자가 주택을 거래했을 때 신고할 사항이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일단 두 가지만 공통 신고 사항에 두 가지, 거래단 인적 사항하고 실거래가 신고하라 그랬고, 그다음에 법인 외의자가 실거래가 6억 이상 주택을 매수하거나 투기 과열지구 조정 대상 주택을 매수했을 때 뭘 신고할 것인가? 자금 조달 계획 및 지급 방식,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 시기, 이런 이용 계획을 신고를 하라. 그러죠? 그러면 이 3번에서 나온 서식이 뭐냐?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란 서식이 있어요.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란 서식이 있다고.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 이런 서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이제 법인이 주택 거래했을 때는 서서히 할 거예요. 복잡하니까 이런 건 서서히 할 거고, 일단은 그거. 그래서 양가로 3번이 32회 때 출제됐던 지문이다. 그죠? 내가 나온다 그랬거든요. 이게 이 샤로 들어간 것은 이게 이제 여러분 때부터 들어간 내용들이거든요. 아니 32회 때 수강생부터. 그래서 새로 들어가거나 바뀌거나 그런 것은 출제자를 자주 건드려요. 왜 자주 건드리냐면 계속 똑같은 문제를 낼 수는 없잖아요. 기존에 있던 문제를. 그래서 새로 내용이 들어간 것은 꼭 자주 건드려요. 새로운 거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4번은 이것은 아직 이거 지금 이 교재가 지금 뭐 개정안을 갖고 막 써놓은 것 같은데 이게 아직 이거 법에 들어있지 않아요. 법에 들어가면 나중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양가로 4번 일단 신경 쓰지 마세요. X 쳐놓으세요. 나중에 이제 거기에 들어간다면 강의를 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아직 법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해됐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가서 신고 방법이 나와 있어요. 자, 신고 방법은 방문 신고하고 전자 신고가 있어요. 크게 분류해서. 방문 신고가 뭐예요? 개공이 직접 가서 신고하는 거. 전자문서는 인터넷상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 그리고 이제 그 또 큰 제목 D 페이지 그 3번에 보면 부동산 거래 계약 시스템을 통한 계약 신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 크게 불려서 세 가지. 이제 방문해서 하는 방법, 전자문서로 하는 방법, 그러죠? 부동산 거래 계약 시스템을 통한 신고 방법. 크게 신고하는 방법은 몇 가지? 세 가지. 그죠? 그럼 이제 우리가 주로 공부할 것은 방문 신고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돼요. 뭐 어차피 전자문서는 원리는 같잖아요. 인터넷상으로 한다는 것뿐이고,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종이계약서를 쓴 게 아니라 전자계약서를 썼을 때 이런 경우는 자동 신고가 되어버려요. 자동 신고. 이게 부동산 거래 신고는 별도로 안 해도 돼요. 자,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로 공부할 것은 방문 신고 위주로 공부를 해주면 된다. 자, 그러면 95페이지 방문 신고에서 직거래했을 때는 누가 신고를 해야 돼요?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자, 그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라는 서식이 있거든요. 이런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라는 서식이 있는데 여기다 적어볼게요. 자, 일단은 이런 서식이 있다는 용어부터 정리를 해야 돼요. 여기서 이제 서명하고 날인을 해야 되거든요. 거래 당사자가. 그럼 여기는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될까요?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또는입니다.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공인중개사법 할 때 거래계약서하고 확인 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이라고 했어 안 했어? 했죠. 나머지는 전부 서명 또는 날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도 서명 또는 날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중개사법에서 두 가지 외에는 다 서명 또는이에요. 그래서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자, 이게 및 그럼 틀려버려요. 이것도 시험에 나와요. 및 그래가지고 시험에 나온다고. 또는. 그래서 첫째 줄 보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라는 서식이 있는데 직거래했을 때 거래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해서 신고관청에 제출을 하면 돼요. 신고관청 아까 이야기했죠. 부동산 소재지관할 시정구청장의 신고관청이다. 그죠? 그 다음에 쌍방이나 일방이 국가나 자치단체이면 국가 등이 신고를 하라고 했죠. 이런 경우는 국가 등 동그라미 서명 또는 날인해서 신고관청에 제출을 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그래도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면 다른 일방이 단독으로 신고관청에 신고할 수도 있어 없어? 있죠.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자, 일방은 할 수 있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개공 소개로 하면은 누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작성해야 되겠어요? 개공이 작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개공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서 신고관청에 제출을 해야 된다. 그러죠? 근데 이제 개공이 요즘 공동중개 많이 하잖아요. 그럼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서 공동으로 제출한 게 공동으로 서명 날인해서 제출하면 되겠죠. 그래서 일방이 거부하면 다른 개공 일방이 단독으로 제출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고 누가 해야 될 거인가? 그러죠. 양가로 3번 법인 신고 있잖아요. 자금 조달 입주 계획 신고 있잖아요. 이것은 이제 서서히 할 건데 1번만 좀 체크해 둘게요. 용어 익혀야 되니까. 법인이 주택 동그라미 거래계약 법인 현황 등을 신고하는 경우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 신고관청에 함께란 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하고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를 같이 제출하라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함께란 것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하고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 함께 제출하라 이건데 용어 잡습니다. 법인은 서서히 할 거예요. 지금 복잡하니까 서서히 할 거고 이 용어 잡습니다.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라고 있어요. 이걸 달리 표현해서 거기 법인 신고서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이런 용어를 좀 익혀두세요. 자, 법인 주택거래계약 신고서 가로 안에 뭐라 그랬어요? 법인 신고서. 법인이 주택을 거래했을 때 주택입니다. 뭐 토지 이런 거 아니고 법인이 주택을 거래했을 때 법인 주택거래계약 신고서라는 서식이 있어요. 이걸 줄여서 뭐란다? 법인 신고서. 일단 용어부터 잡아야 돼요. 내용은 서서히 할 거예요. 복잡하니까. 내용은 서서히 할 거고 일단은 법인이 주택을 거래했을 때는 법인 주택거래계약 신고서라는 서식이 있어요. 이걸 달리 표현해서 뭐다? 법인 신고서.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그러니까 이제 지문에 법인 주택거래계약 신고서란 단어, 법인 신고서란 단어 이런 단어가 등장하면 뭔지 알아야 돼요. 법인 신고서란 것은 법인이 주택거래계약을 했을 때 신고한 서식이다. 그래서 법인 주택거래계약 신고서 이꼬로 법인 신고서. 됐어요? 예. 자, 이런 용어를 일단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밑에 내용은 서서히 기본서 나오면 해도 돼요. 자, 뒤에 넘겨보세요. 자, 양가로 4번에 보면은 신고서 제출 대행이라고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잖아요. 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려는 거래 당사자 몇 줄? 자금 조달 계획 신고는 법인 매수인 위임을 받은 사람, 위임받는 사람 몇 줄 보세요. 신고서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대행 동그라미. 자, 아까 우리가 부동산 거래계약 그 신고는 직거래했을 때는 거래 당사자 공동으로 신고하는 게 원칙. 그죠? 일방이 거면 다른 일방이 할 수도 있고 국가 등이 했을 때는 국가 등 개공 소개하면 개공이 한다 그랬죠. 그죠? 그런데 이게 바쁘면 거래 당사자 위임을 받은 사람, 개공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행을 할 수 있어요. 제출을 뭐 할 수 있다? 대행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행을 할 수 있다. 이거 몇 줄 것이고 그 다음에
개공 이임자는 오로지 누구만 되냐? 소공만 돼요. 소공 동그라미. 소속공인 중개사가 대행을 할 수가 있다. 누가 대행을 할 수 있다? 소속공인 중개사. 자, 여기서 주의할 것은 보조원은 대행 못해요. 중개보조원 X라고 적어놓으세요. 부동산 거래 신고 대행은 중개보조원은 할 수가 없어요. 자, 개공 대행권자는 오로지 소속공인 중개사만 된다. 오로지 소속공인 중개사만 되는 것이지 중개보조원은 대행할 수가 없다.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그냥 갑니까? 신분증을 내보여야 돼. 신분증. 신고인의 신분증을 관청에다 내보여야 돼요. 뭐 주민등록증이랄지 여권이랄지 이런 거, 운전면허증이랄지 이런 거 신분증 명세라거든요. 이걸 보이면서 하라. 뭐 그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고. 자, 전자문서는 제목만 해줄 것이세요. 이거 인터넷상으로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3번을 보면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한 계약 신고 있어요? 자, 이것이 뭐냐면 우린 지금 종이 계약서를 쓰잖아요. 자, 그 사이트에 가입해서 컴퓨터로 계약서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전자계약인데 이런 경우는 두 번째 줄 몇 줄 보세요. 부동산 거래계약이 체결된 때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봐버려요. 부동산 거래계약이 체결될 때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봐버려요. 부동산 거래계약이 체결될 때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그럼 별도로 부동산 거래 신고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안 해도 돼요. 자동 처리가 돼요. 이게 자동 신고가 되는 거지. 이거 이제 전자계약을 맺으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일단 뭐 기본 내용은 처치하고라도 신고 방법은 방문해서 신고하는 거. 자, 전자문서로 한다는 거, 전자신고.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한 신고.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한 신고는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될 때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봐버린다. 의제가 된다. 이렇게 이제 신고 방법은 이런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신고 관청이 신고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신고인에게 뭘 발급해 준다 그랬어요? 신고 필증. 그러면 매수인은 계약서에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안 본다? 본다. 자, 첫째 줄. 부동산 거래 신고를 받은 신고 관청은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 필증을 언제까지 발급을 하세요? 지체 없이 동그라미. 자, 신고 필증은 지체 없이 주게 되어 있어요. 이제 지체 없이도 우리가 알고 있으라 그랬죠. 왜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기간이니까. 자, 우리 과목에서 기간은 뭐 7일 뭐 이런 것만 기간이 아니라 지체 없이도 기간이에요. 미리도 기간이고 즉시도 기간이고. 그래서 지체 없이 발급을 해줘야 돼요. 자, 지체 없이 동그라미 쳤어요? 그러면 그 밑에 매수인은 신고인이 신고 필증을 받을 때는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안 본다? 본다. 검인 의제가 됩니다. 검인 뭐다? 의제. 검인 뭐다? 의제.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안 본다? 본다. 이런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제 계략적으로 우리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걸 해야 돼요. 그러면 자, 이거 하나 더 보세요. 애국인이 토지 건물을 이렇게 취득을 하잖아요. 그죠? 그럼 애국인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애국인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그 처음에 할 때 거래 당사자란 건 누구라 했어요? 매도인, 매수인, 애국인 등. 애국인 등도 거래 당사자 개념에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애국인이 우리나라 토지 건축물 매매를 했다. 그럼 애국인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러면 애국인들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면 신고 내용을 어떻게 해야 되냐? 자, 거기 오른쪽 페이지 첫째 줄 신고 관청은 동그라미 쳤어요. 양가로 1번. 애국인 등이 부동산 등의 취득을 신고한 내용 몇 줄 보세요. 매 분기 종료부터 1개월 이내 시도지사에게 제출 동그라미 치세요. 자, 매 분기 종료부터 1개월 이내 시도,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를 줄여서 뭐라 그래요? 시도지사란 말을 써요. 자, 거기 앞으로 이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이런 걸 줄여서 뭐라 그래요? 시도지사. 그러니까
신고 관청에서 즉 시장구수 구청장이 매분기 종료부터 1개월 이내 시도지사에게 제출을 하라 이 말이에요. 제출 동그라미 쳤어요? 근데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출한다. 이거. 특별자치시장은 시도지사를 거쳐간 게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 직접 제출에 들어가요. 자,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특별자치시장이 어디를 말해요? 세종시장. 세종시장을 말하죠. 자, 그러면 여기는 국장이 직접 제출. 이게 이제 30회 때가 출제가 됐어. 30회 때. 30회 때 이 단서가 출제됐다는 거.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도지사를 거쳐서 제출한다. 이거 틀려요. 특별자치시장은 국장에게 바로 가요. 바로. 이해됐어요? 예. 자, 그 다음에 2번 보면 신고 내용을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이제 신고 내용을 제출받았잖아요. 시도지사가. 그럼 제출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이네? 일본에게. 그죠? 누구에게 제출하라? 국장에게 제출.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단계적으로 올라가죠. 신고 관청에서 시도지사로. 그죠? 매분기 종료부터 1개월이네. 그럼 시도지사는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에 국장. 이렇게 단계적으로 올라가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은 바로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국장에게. 이해되셨어요? 예. 자, 그래서 제출 동그라미 쳐놨어요? 제출. 이건 애국인 등이 부동산 취득할 때 신고 내용 제출한다 이 말이에요. 애국인들. 자, 그 다음에 6번 해제 신고 나와 있어요. 자, 이 부동산 거래 신고가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죠. 근데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돼 볼 수도 있어 없어? 근데 아까 실거래 가격 다 신고 들어갔잖아요. 이건 나중에 이제 과세 자료로 활용할 건데 계약이 해제돼 버렸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죠? 아까 계약은 이 부동산 거래는 계약일로부터 신고 들어가잖아요. 완전히 잔금 넘어갈 때가 아니라 계약일로부터 신고 이미 신고 들어갔는데 계약이 해제됐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니까 또 이 문제가 제기되잖아요. 이때는 해제 신고를 하는 거예요. 무슨 신고? 해제 신고. 그래서 이제 거기 양갈모 거래 당사자 동그라미 쳐보세요. 직거래했을 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후 해당 거래액이 해제 무효 취소됐을 때 자,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거 몇 적으세요? 자, 기간은 편해요. 부동산 거래 신고도 계약일로부터 30일. 해제 신고는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며칠을? 30일. 신고한 지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 직거래에서 공동 신고 원칙.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면 다른 일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그죠? 그러면 개공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경우는 누가 해제 신고할 수 있다 그랬어요? 개공이 해제 등 신고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공동 중개했으면 공동으로. 자, 그래서 그 원리는 똑같죠.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하고 해제 신고하고 원리가 같잖아요. 지금 신고 의무자는. 그죠? 그다음에 2번 부동산 거래 계약 시스템. 이게 뭐라 그랬어요 아까? 전자계약. 전자계약을 맺으면 따로 해제 신고를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됩니다. 첫째 조례단 해제 등이 이루어진 때 몇 적으세요? 해제 등이 이루어진 때, 해제 등이 이루어진 때, 해제 등이 이루어진 때, 해제 등이 이루어진 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해제 등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봐버려요. 해제 등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해제 등이 이루어진 때 해제 등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이것이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 전자계약을 맺을 때. 이해됐어요? 예. 자, 그러면 해제 신고 들어가면 확인서를 주거든요. 해제 등 확인서 몇 쪽 없어요. 이제 용어 익혀야 되니까 첫째 주로단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 확인서라래요. 그죠? 자, 부동산 거래 해제 등 확인서 몇 쪽 없어요. 용어 익혀야 되니까. 해제가 들어가면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 확인서란 거 있어요. 이걸 언제까지 발급해 준다 그랬어요? 지체 없이 동그라미. 지체 없이 동그라미 쳤어요? 어떻게? 지체 없이 동그라미 쳐야 돼요. 아주 좋았어요. 이제 나날이 발전하고 있어요. 동그라미 치는 것도 지체 없이 아주 좋았어요. 아주 좋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면 좋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해제 신고까지 가봤어요. 그래서 해제 신고도 30일 이내에 한다는 거, 부동산 거래 신고도 30일 이내에 한다는 거. 그럼 해제 신고 들어가면 해제 등 확인서를 언제까지 발급해야 된다? 지체 없이. 자, 그다음에 그 밑에 검증 조사 한번 받을게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하기 위해서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 체계를 구축 운영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주어 서술로 밑적어서 국장 동그라미 치시고 검증 체계를 구축 운영해야 된다. 이 지문이 있잖아요.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 체계를 구축 운영한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다시.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 체계를 구축 운영한 자는 누구라 했어요? 국장.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 체계를 구축 운영한 자는 누구라 했어요? 국장. 국토교통부 장관. 됐어요? 근데 적정성을 검증한 자는 누구라? 신고관청입니다. 2번 신고관청 동그라미. 검증 체계에서 적정성을 검증해야 된다. 그 지문 있어요? 자, 여기서 뒤바뀌면 안 돼요. 뒤바뀌면 안 되는 것이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 체계를 구축 운영한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고 그 적정성을 검증한 자는 시장군수 구청장, 즉 신고관청이 된다. 이것이 국장하고 신고관청 뒤바뀌면 안 돼요. 다시 정리할게요. 검증 체계를 구축 운영한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고 그 적정성을 검증한 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된다는 거.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신고관청 동그라미. 검증 결과를 부동산 소재지관을 세무관서장에 통보를 하라. 통보 동그라미. 그러면 통보를 받은 세무관서장은 국세, 지방세를 위한 부가 과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부가령 과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그래서 통보는 며칠 이내 통보를 하라고 나와 있어요? 신고관청에서 관할 세무소장이 통보하라 그랬잖아요. 며칠 이내 통보하라 그랬어요? 10일? 그거 뭐 10일이 어디 있어? 아주 좋아요. 기간 규정이 없어. 통보하란 말만 있지 며칠 이내 통보하라는 규정이 없어. 통보 옆에다가 기간 규정 없다고 적어 놓으세요. 마음대로 상상을 해서 10일이란 말이 나와요. 아주 좋았어요. 자, 그런 게 문제 내놓으면 사람 속 터지는 거지. 통보하란 말만 있지 며칠 이내 통보란 말이 없잖아 지금. 그죠? 근데 이제 시험에 10일 이내 통보, 15일 이내 통보 그러면 또 좋다고 막 찍고 나오잖아요. 이런 게 사람 죽여. 자, DP 넘어가세요. 신고 내용 조사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이것도 중요한 건데 잘 봐보세요. 칠판 한번 봐보실래요? 부동산 거래 신고는 토지 건축물 매매 계약을 하면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관청에 부동산 거래 신고하라 그랬죠? 근데 아까 실거래 가격 신고하라고 했죠? 근데 이제 신고관청, 시장군수구청장이 보니까 신고사항이 누락되어 있거나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 이분들이 보니까. 그죠? 이분들이 보니까 신고사항이 누락되어 있거나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이 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신고 내용을 보완하게 했어요. 보완해 오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소속 공무원 시켜서 할 거 아니에요. 시장군수구청 시켜서 할 거 아니라. 공무원에게 신고 내용 조사시켜. 직거래했을 때는 거래 당사자에게, 개공 소개를 했을 때는 개공에게,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를 가져오라 이렇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그러면 여기서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가 뭘 것 같아요? 예? 2차 기소. 그렇지. 좋았어요. 말 그대로 거래 대금 뭐예요? 매매 대금이잖아요. 매매만 신고하니까. 지급 증명, 대금을 주고받은 서면, 뭐 통장 사본이랄지 입금표랄지 기타 등등 돈 주고받는 서면 있잖아요. 이거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요.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가져오라 이 말이에요. 신고관청에서 공무원 시켜가지고 가져오라. 이 제출하라. 근데 안 했어. 왜 안 한 것 같아요? 그렇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럼 이거 제출하지 않으면 제재가 부과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징역 벌금들이 많았잖아요. 여기는 오로지 과태료밖에 없어요. 이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을 위반해서는 과태료밖에 없는데 과태료 대략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한번 찍어보세요. 대략 100만 원이요 과태료. 저기는 예, 여기는 3천만 원이요. 과태료 되게 비싸죠. 우리가 벌금은 3천만 원 있었어도 과태료가 3천만 원은 엄청 큰 거잖아요.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뭘 제출 요구할 수 있냐?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외의 자료.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외의 자료. 외의 자료가 뭘까요? 거래계약서 사본 제출 요구할 수 있어요. 거래계약서 사본을 말합니다. 매매계약서 사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요. 근데 또 이걸 안 제출 안 하네? 그러면 이것도 벌칙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이건 얼마 정도냐? 500만 원이야 과태료 들어갑니다. 과태료 두 가지만 했어요. 하여튼 과태료는 서서히 약간 일단 두 가지 했어요. 자, 이런 거 이제 신고 내용 조사거든요. 제대로 신고했나 안 했나 확인하기 위해서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 제출 요구할 수 있고 거래계약서 사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됐어요? 왜? 실거래가격 제대로 신고했나 안 했나 이런 걸 찾기 위해서. 자, 봐보세요. 여러분들 계약서에는 매매 금액이 5억으로 적혀 있고 통장은 6억이 넘어가 있고 부동산 거래 신고도 어차피 계약서대로 신고를 할 거 아니에요. 신고서 아까 신고서 지웠는데 5억으로 신고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안 맞잖아요. 지금 안 맞잖아요. 그죠? 통장 6억 넘어갔는데 지금 계약서도 5억 신고도 5억 제대로 신고 안 된 거잖아요. 이거. 그러면 이 돈이 어떤 돈이냐 추궁 들어가겠죠. 그죠? 그죠? 다운 계약서 쓴 거잖아요. 결국은. 그죠? 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조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조사 관청은 누구예요? 조사 관청이 신고 관청이잖아요. 공무원 시켜서 한 거니까 결국 주체는 신고 관청이잖아요. 그러면 신고 관청에서 신고 내용을 조사했으면 시도지사에게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보고. 자, 아까 우리가 외국인 등이 그런 신고 내용은 제출이고 이건 보고입니다. 이건 우리나라 사람도 들어가요. 신고 관청이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어디 있다가? 시도지사. 그러면 시도지사는 또 누구에게 보고를 해야 되냐? 취합을 해요. 취합해서 매월 1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이걸 보고라래. 보고를 하는데, 자, 신고 관청에서는 누구에게 보고한다? 시도지사에게 보고. 시도지사는 취합을 해서 매월 1회 국장에게 보고 단계적으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이제 취합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경기도 같으면 뭐 남양주시장, 구리시장, 의정부시장, 광명시장, 화남시장 이거 다 신고 관청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경기도지사에 보고하면 경기도에 취합을 해서 국장에게 매월 1회 한 달에 한 번씩 보고를 하게 돼 있다. 보고입니다. 보고. 자, 그래서 이제 이 신고 내용 조사한 것을 보고한다 이 말이에요. 신고 내용 조사한 것을. 됐어요? 근데 원래 이제 신고 내용 조사권자는 신고 관청이잖아요. 근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게 좀 미흡하다 그러면 직접 조사할 수도 있고 신고 관청과 공동으로 이 신고 내용을 조사할 수도 있어요. 국장이 하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에요. 단독으로 할 수도 있고 신고 관청과 공동으로 신고 내용을 조사할 수도 있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그다음에 그래서 그 밑줄 좀 그어 볼게요. 2번 조사 있습니까? 자, 조사 있어요. 자, 내가 읽어 갈 테니까 동그라미 칠한 데만 쳐서요. 신고 관청은 일단 주어 동그라미 쳤어요. 신고 관청이 그 신고 내용 조사권자입니다. 신고 내용 등이 누락 동그라미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고 내용을 보완하게 하거나 보완 동그라미 보완하게 하거나 신고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공무원으로 하여금 거래 당사자 개공에게 자, 계약서 몇 줄,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로 몇 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거래계약서 아까 이걸 제출하라는데 안 하면 아까 어떤 제재 들어간다 그랬어요? 500만 원 이하 과태료라고 적어봐요. 거래계약서 밑에다 적어야 돼. 거래계약서 밑에는 제출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고, 그다음에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면 3천만 원 이하 과태료라고 적어 놓으시면 돼요. 그죠? 적어 놨어요? 네, 그렇죠. 이제 벌칙은 딱 두 가지 했어요. 여기도 제재가 꽤 많거든요. 신고 관련 제재. 그 오른쪽 책에 다 나와 있는데 뭐 지금 다 할 수는 없고 필요한 것만 일단. 그다음에 이제 양가로 2번 그 밑에 밑줄 보세요. 국장 동그라미 네 번째 줄. 양가로 1번에서 내용 국장은 신고 내용 확인해서 필요할 때 신고 내용을 직접 동그라미 신고 관청 공동 동그라미. 자. 그러니까 원래 이 신고 내용 제사는 신고 관청에서 하잖아요. 근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필요하면 직접 조사할 수도 있고 신고 관청하고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해됐어요? 자, 그다음에 양가로 2번 국장 신고 관청은 신고 내용 조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자료 요청할 수 있고 법령에 위반했다 판단할 때는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네, 이거는 가볍게 읽어 두시고. 자, 양가로 3번 반드시 알아야 돼요. 자, 신고 내용을 조사하면 신고관청 조사를 누구에게 보고하라 했어요? 보고 동그라미. 자, 단계적으로 올라가잖아요. 신고관청에서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한다. 단계적으로 올라가죠. 그러면 시도지사는 취합해서 매월 매대 1회 국장이 보고 동그라미. 1회 밑줄이시고. 이건 취합을 한 거예요. 뭐, 그 지문에는 취합한다는 말이 빠졌는데 취합을 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보고입니다. 보고. 이해됐어요? 그래서 일단 이런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제목 한번 읽어보세요. 정정 신청하고 변경 신고잖아요. 자, 이것도 이제 기본서 나오면 공부할 게 많아요. 기본서 나오면 공부할 게 많은데 여기서는 이제 그 개념 정도만 익혀두시면 돼요. 이제 신고필증 재발급 사유거든요, 이거요. 신고필증 발급 받았잖아요. 근데 신고필증을 재발급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신고필증 재발급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정정 신청에 의한 재발급. 자, 변경 신고에 의한 재발급 이렇게. 그러면 신고필증을 재발급하는 것은 정정 신청하고 변경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정정 신청은 어떤 경우 하는 거냐? 처음에 내용을 잘못 기재해서 신고했을 때. 잘못 기재해서 신고하는 것이 정정. 됐어요? 제가 신고할 때 잘못 기재했을 때 신고했을 때 다시 하는 것을 정정. 그럼 변경은 말 그대로 뭐요? 내용이 아까 계약일로부터 신고 들어갔잖아요. 계약일로부터 30일. 그럼 내용이 중도에 바뀔 수가 있어 없어? 있죠. 그러면 변경할 때 내용이 중도에 바뀌었을 때 일부 내용이 뭐 했을 때 변경됐을 때 하는 거에 변경 신고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잘못 기재해서 신고했을 때 다시 재발급받는 것이 정정. 신고 내용이 바뀌었을 때 하는 것이 변경. 됐어요? 개념 잡았어요? 그러면 이게 누구에게 정정, 신청, 변경 신고하겠어요? 신고 관청이 다 하겠죠? 그러면 거기서 확인해서 지체 없이 재발급 해줘요. 언제까지 재발급? 지체 없이. 이런 절차를 거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개념 정도만 알아두세요. 이 내용 이제 나중에 기본서 나오면 이건 내용이 많아요. 많은데 일단 여러분 교재 나온 것처럼 개념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거기 1번 정정 신청 있어요?
거래 당사자 개공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내용 중 일부 내용이 잘못 기재된 이 지문 몇 적으세요? 일부 내용이 잘못 기재됐을 때, 일부 내용이 뭐 했을 때? 잘못 기재했을 때 하는 것이 정정. 그러면 지체 없이 재발급입니다. 지체 없이 동그라미. 동그라미 쳤어요? 그 다음에 변경은 첫째 줄이다. 신고는 일부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이 지문. 일부 내용이 변경됐을 때 하는 것을 변경신고. 그러면 언제까지 이것도 재발급? 지체 없이. 세 번째 지체 없이 동그라미. 그죠? 근데 이제 이 변경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되냐 하나 더 알아두셔야 돼요. 등기 신청 전까지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줄 등기 신청 전 나와 있어요? 네, 그것도 동그라미. 변경신고는 등기 신청 전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신고 필증 재발급 사유는 두 가지가 있다. 정정 신청에 의한 재발급, 변경 신고에 의한 재발급. 정정 신청에 의한 재발급, 변경 신고에 의한 재발급. 이해됐어요? 자,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유념해서 알고 있으면 된다. 그러면 지체 없이 재발급 해준다.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끝났고 그 다음에 제재를 다 넣어놨네. 자, 제재는 자 거기 보면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징역 벌금은 없다 그랬어요. 오로지 과태료밖에 없어요. 그래서 과태료 종류가 3천만 원, 500만 원,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세 가지 있다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근데 3천만 원짜리는 자, 그 3번 체크하세요. 3번. 방금 했던 거. 나머지는 서서히 할 거예요. 신고 내용 조사 등에 위반하여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제출한다.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다. 자, 거래대금 지급 증명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아까 통장 사본, 입금표 이거 있잖아요. 이거 아까 내가 3천만 원 적으라고 했어 안 했어? 그거요 그거. 이거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몇 천만 원이야? 3천만 원. 아까 신고 내용 조사할 때 빨리 가져와 그런데 제출 안 했잖아요. 또는 제출하긴 했는데 거짓으로 제출했잖아요. 이거 3천만 원의 과태료. 이거 하나만 체크하세요. 자, 500만 원짜리는 딱 두 가지만 할게요. 양가로 1번하고 5번. 자, 아까 부동산 거래 신고는 며칠이나 하라 했어요? 계약일로부터? 근데 안 했어. 왜 안 한 거예요? 왜 안 했습니까? 잊어먹었어? 그걸 우리가 알 길이 없죠. 알 길이 없는데 이거 위반하면 500만 원. 그렇죠? 그리고 아까 공동 직거래했으면 거래 당사 공동으로 하라 그랬죠? 그 공동 신고를 거부한 자, 일방이 거부해도 거부한 자에게 500만 원 과태료요. 이해됐어요? 그다음에 양가로 5번 체크하세요. 신고 내용 조사에 위반하여. 아까 신고 내용 조사 배웠잖아요. 거래 대금 지급 증명자료 외의 자료 동그라미.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했다. 아까 이거 뭐예요? 통장 사본이잖아요. 거래 대금 지급 증명자료 외의 자료 밑에다가 거래 계약서라고 적었어요. 거래 계약서. 거래 계약서 4번. 거래 계약서 4번 아까 제출하려 했지. 안 하면 얼마를 써요? 500만 아까 적었어 안 적었어?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거래 대금 지급 증명자료 외의 자료가 거래 계약서를 말해요. 거래 계약서 4번을 제출하지 않았다. 500만 원. 그래서 아까 거래 대금 지급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3천만 원. 외의 자료 거래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500만 원. 외의 자료가 거래 계약서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 지문이 떴을 때 이건 거래 계약서를 말한다. 이렇게 머릿속에 떠야 돼요. 자, 3번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 과태료가 있잖아요. 취득가액 얼마? 취득가액 얼마? 100분의 5 이하 과태료. 이것도 있는데 이건 거짓 신고했을 때. 자, 신고 의무자가 거짓 신고하거나 아닌 자가 거짓 신고했다.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 자, 그래서 거짓 신고 이거 하나예요. 실거래 가격 이런 걸 거짓 신고했을 때 신고 의무자가 거짓 신고를 하든 아닌 자가 거짓 신고를 하든 취득가액 얼마? 100분의 5. 취득가액 얼마?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 부과된다. 자, 이 정도만 정리하세요.
자, 그 다음에 4번 과태료 부과 징수권자 나와 있잖아요. 과태료는 신고관청이 부과 징수. 신고관청 동그라미 쳐세요. 신고관청. 왜 신고관청이 부과 징수권자가 돼? 여기서는? 부동산 거래 신고는 어디서 하고 있어요? 어디다 하고 있어요? 신고관청이 하잖아요. 과태료 부과권자 신고관청만 돼요. 근데 아까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사유에 따라서 국장이 되는 경우도 있고 시도지사가 되는 경우도 있고 등록관청이 부과징수권자라고 했어 안 했어? 했죠. 근데 이 부동산 거래 신고는 과태료 부과징수권자가 오로지 신고관청만이 된다. 왜 신고관청만이 되느냐? 신고관청 여기다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오로지 신고관청만 돼요. 국장이나 이런 거 없어요. 시도지사도 없고 오로지 누구만 돼요? 신고관청. 왜? 거기다 신고했으니까 과태료도. 근데 그 옆에 지문이 대단히 수험생이 자주 틀려요. 그 옆에 그 밑에 세 줄 있잖아요. 이 경우 개공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신고관청은 신고관청 동그라미 부과일로부터 10일 이내 몇 줄?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 구청장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 구청장이 누구요? 아까 누구라 했어요? 등록관청. 자, 이게 이제 자주 틀리는 이유가 봐보세요. 지금 부동산 거래는 과태료 부과 징수권 신고관청이잖아요. 신고관청에서 개공에게 과태료를 부과했죠. 그러죠? 그러면 10일 이내 등록관청에다가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 구청장을 줄여서 등록관청이라래. 여기다가 알려줘야 돼요. 통보를 해주게 돼 있어요. 통보 동그라미. 근데 직거래했을 때면 거래 당사자에게 신고관청이 과태료 부과하거든요. 그러면 거래 당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했을 때는 과연 통보를 해줄까? 해줄 것 같아, 안 해줄 것 같아? 안 해줘요. 그래서 거기 이제 개공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신고관청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첫 문장이. 그러면 개공 밑에다가 적어요. 거래 당사자 X라고. 거래 당사자에게 과태료 부과했을 때는 통보 규정이 없어요. 거래 당사자에게 과태료 부과했을 때는 등록관청에도 통보 규정이 없다고. 그러면 누구에게 과태료를 부과했을 때만 등록관청에 통보를 한다? 개공. 근데 이제 시험에 거기다 거래 당사자 살짝 넣어놓으면 10일 이내만 신경 쓰니까 답이 안 나와. 맞다고 찍고 나와. 그럼 틀려버려.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개공 킬러가 등록관청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등록관청에만 통보해줘. 개공에게만 통보해줘. 신고관청에서 개공에게 과태료를 부과했을 때만 통보 규정이 있다. 신고관청에서 거래 당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했을 때는 통보 규정이 없다. 자, 이 지문 잘 정리하세요. 자주 틀린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 있잖아요. 신고관청은 위반사를 자진신고 몇 적으세요? 자진신고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강경 또는 뭐 할 수 있다? 면제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자진신고했을 때. 그렇죠? 강경 면제할 수 있다. 뭐 자진신고했을 때 면제 사유가 또 뭐 부과 금액에 따라 그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데 하여튼 그런 규정이 있다는 정도만 알아두세요. 지금도 뭐 구체적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2장 파트 주택임대차 신고가 나와 있어요. 주택임대차 신고가 나와 있는데 자, 2장 나와 있어요. 주택임대차 신고. 자, 칠판 한번 봐보세요.
아까 우리가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매매 계약만 신고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임대차는 이것만 신고, 주택 임대차만 신고해요. 그래서 아까 이제 토지 상가 임대차는 신고 안 합니다. 이제 이게 주택 임대차 신고는 별도로 공부하셔야 되는데 주택 임대차만. 자, 이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어디다 신고를 할 것 같아요? 똑같아요. 어디다가? 신고관청. 주택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신고관청이 되겠죠? 주택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에게 신고관청을 여기다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해야 돼요. 주택 임대차 신고 됐어요? 이해됐어요? 좋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주택은 모든 주택 임대차를 신고하는 게 아니라 일정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되거든요. 어떤 조건을 충족을 해야 될까? 대통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한 임대차 계약만 신고해요. 자, 이게 얼마일까? 보증금 6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월세, 월차임 30만 원. 초과. 둘 중 하나입니다. 이 금액이 충족이 돼야 돼요. 자, 이것이 올해 32회 때 가로넣기 문제로 나왔잖아요. 가로넣기 문제. 내가 나온다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작년 후반기 31회 후반기 때 제정이 돼서 32회 때가 첫 시험 문제 첫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나올 거라 그랬는데 이거 나왔잖아요. 주택임대차. 그죠? 가로넣기 문제. 여기 뭐가 들어가냐? 여기 나온 거예요. 됐어요? 자, 여러분 때도 또 나올 거예요. 여러분 때도 아직 뭐 신선하니까. 자, 모든 주택이 아니라 이 금액을 초과한 임대차만 신고 들어가요. 그리고 또 이것만 한 게 아니라 대통령이 정하는 지역도 충족해야 돼. 지역. 어느 지역 임대차만 신고하느냐? 주택 임대차인데 어느 지역 임대차만 신고하느냐? 거기 보면 이제 우리가 어디 임대차만 들어가냐?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이렇게 돼요. 그리고 시, 군, 구가 돼요. 자,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구입니다. 그렇게 나와 있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건 자치구름이에요. 그럼 억지로 애우지 말고 생각을 해봐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그다음에 시, 일반 시를 말해요. 그리고 군 말해요. 구죠. 자치구가 있는 구는 특별시, 광역시 등을 말하거든요. 세종시 다 들어가요. 근데 구는 어디만 들어가냐? 경기도 내군하고 경기도 내군하고 광역시 내도 군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광역시는 다 들어간 거예요. 부산광역시 기장군, 인천광역시 옹진군, 뭐 광역시 내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치구가 있는 것은 다 광역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광역시 내군도 들어가요. 그리고 경기도군 들어가요. 그럼 결론은 전국적으로 다 신고하는데 안 한 데만 어디야? 경기도 군 지역이 아닌 곳만 안 하는 거예요. 경기도 군 지역 내는 다 신고하니까 경기도 지역이 아닌 군.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거기만,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하는데 경기도 군 지역이 아닌 경우만 신고를 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리고 이제 보증금도 충족이 돼야 되고 월차임 충족이 돼야 돼요. 초과입니다. 이런 임대차만 신고가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여기까지 들어갔죠. 자, 이것이 이제 올해 32회 때 출제가 됐고, 자, 그러면 이것도 공부를 해야 되죠. 언제까지 신고를 해야 될까? 언제부터 신고해야 돼요? 계약,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이것도 30일이에요. 공부하기 편하죠? 부동산 거래 시도 계약일부터 30일. 임대차 계약일부터 며칠? 30일. 자,
그러면 여기도 이제 신고인에게 뭘 주고요? 신고 필증을 주게 돼요.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그럼 여기는 누가 주택임대차 신고해야 될까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하는 거예요. 임대차 계약 당사자. 거래 당사자죠. 거래 당사자. 그리고 임대차 계약 쌍방이나 일방이 국가인 경우는 누가 신고해야 돼? 국가 등. 그러면 거래 당사자, 임대차 계약 당사자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면 다른 일방이 단독으로 할 수도 있어 없어? 있어. 다 원리는 똑같죠. 근데 특이한 게 뭔지 아세요? 개공이 안 들어가. 개공. 여기는 아까 우리가 뭘 했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는 개공 소개를 하면 누가 신고하라 했어요? 근데 여기는 개공 신고한다는 규정이 없어. 개공이 소개했더라도 이분들이 해야 돼요. 거래 당사자가 해야 된다고. 이해되셨어요? 아, 그 말이다. 쉽죠? 좋아. 그렇죠? 쉽 거예요. 자, 이거 이제 임대차 계약 신고 개략적인 흐름이다. 아까 부동산 거래 신고 흐름도 봤듯이 이것도 마찬가지 개략적인 흐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근데 특이한 점은 이제 이게 개공이 소개를 했더라도 개공이 신고한 규정이 없다는 거, 이것만 좀 특이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거 금액은 당연히 지어가고 알아야 되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또 하니까 또 1시간이 흘러버렸네. 그럼 어떻게 해요? 쉬어야 되겠죠. 이것도 안 지워도 돼요. 대신 지우개 좀 틀어놓으세요. 지우개만 틀어놓으세요. 이해됐어요? 예. 주실 것 같습니다.